내일 시장을 준비하는 4시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수요일 국내 증시 변동성이 참 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하방 압력이 좀 더 강했던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중동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고요. 또 오늘 밤 미국에서 CPI가 발표가 되면서 경계 심리가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했던 모습입니다. 특히나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이번 주 서킷 브레이커, 매수 사이드카, 그리고 또다시 매도 사이드카까지 하루하루 시장의 분위기가 급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장 후반에 이 낙폭들 다소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마감 지수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7,700선을 지켜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950선 부근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서 코스피의 경우에는 7,500선까지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8,000선 아래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내 낙폭을 5호장까지 계속 키워가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중에 또다시 30만 원, 200만 원을 이탈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30만 원과 200만 원 지켜낸 모습이고요. 장 후반의 낙폭을 그래도 다소 축소해내면서 7,700선까지 회복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좀 더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빨간불을 켜냈던 코스닥입니다. 역시나 어제에 이어서 반도체 소부장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장중에 약세로 전환을 했고요. 930선까지 하방 압력 받아가면서 밀렸다가 그래도 낙폭을 소폭 축소해낸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가량 하락하면서 937포인트, 950포인트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 2거래일 연속 팔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무려 9거래일 연속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2조 8천억 원 이상 팔아낸 모습이고요. 기관 역시도 오늘 2조 원 이상 팔아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물량들 개인이 소화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4조 8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이어갔던 개인이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 안에서도 개인만이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1,100억 원 이상 순매수 이어간 가운데 오늘 외국인이 소폭 매도세, 기관이 1,000억 원 이상 팔아냈다라는 점도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살펴볼 테마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들어서 50% 넘게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백화점인데요. 백화점의 시간이 6월에 도래한 건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6월에 백화점주의 상승률을 살펴보면요. 현대백화점은 55% 급등했고요. 신세계가 33%, 롯데쇼핑도 3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두 가지 정도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내수 소비 심리가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소비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주요 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인센티브라던가 임금 인상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 내년 초까지도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게 증권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인바운드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좌측을 보시면은요, 지금 짧게 나타나고 있는 게 26년도 국내 전체 입국자 수인데요. 이전 연도 대비해서도 크게 증가를 했고요. 특히나 2월보다도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3, 4월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소비주들, 특히나 백화점주의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짚어줬는데요. 특히나 지금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이러한 원화 약세가 오히려 인바운드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지난해부터 시작됐던 이 한일령, 그 영향으로 중국인 관광객들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화점주의 외국인 매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가량 상승할 것으로 2분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 키움증권이 지금 백화점주에 대해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신세계에 대해서는 63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오늘 상향 조정했고 현대백화점 역시 14만 7천 원에서 2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기대감이 모이는 모습들도 확인이 됐는데요. 종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백화점주 가운데 신세계가 9%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롯데쇼핑의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7%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현대백화점이 2.4% 강세 확인되고 있고요. 하나갤러리아의 경우에는 약보합권, 롯데 하이마트도 1%가량 약세 흐름 보였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는 견조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테마도 체크해 보시죠. 네, 다음 테마는 풍력, 또 신재생에너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그러니까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이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정부에서 국민성장 펀드를 활용해서 이 3천억 원 규모를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7월에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될 예정인데요. 정확한 규모라던가 지원 여부가 결정 날 예정입니다. 우선 정부의 의도는 지금 시장에서 유럽이나 중국산 장비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에서 터빈이라던가 기자재에 대한 사용을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우선 이러한 부분들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시장에서는 SK 관련한 이 풍력주들에 좀 더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K그룹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재편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각 계열사에 지금 분산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자산, 그러니까 지분을 글로벌 사모펀드인 KKR에 매각을 하고요. 이후에 합작법인을 KKR과 설립을 해서 공동 운영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좀 주목한 이유들을 살펴보면요. 우선은 KKR에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1조 8천억 원 규모의 현금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리스크는 줄이고 재무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 긍정적인 포인트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러한 글로벌 사모펀드 KKR이 시장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자산 가치를 인증한다, 입증하고 있다라고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밖에 단순히 매각이 아니라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줄이고 또 성과도 공유할 수 있다라는 점 긍정적인 포인트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 오늘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이었는데 풍력주들 종가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풍력주 가운데 SK이터닉스가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종가까지 그 흐름들 유지해낸 모습이고요. 오늘 SK오션플랜트가 16%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 대명에너지 7%대 강세, CS베어링도 4%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마감했고요. 유니슨의 경우에는 빨간불 켜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이데일리 TV 뉴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카카오 노주가 오늘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본사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등 계열사 4개 법인도 이번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전국 화학석유식품산업 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분 파업을 진행했으며 오전 11시 30분부터 정오 30분까지 판교 아지트 일대에서 행진을 벌였습니다. 카카오 본사의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에서 14%를 성과급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을 성과급에 포함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노조는 이번 부분 파업 이후 향후 교섭 진행을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 파업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카카오는 서비스 운영 업무의 상당 부분이 자동화돼 있어 이번 단체 행동이 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카카오의 마감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룹주 내에서도 영향력이 큰 두 종목이 더 크게 내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3.74% 내린 42,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3.42% 내리면서 38,1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SK이터닉스가 SK그룹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재편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SK그룹은 글로벌 사모펀드 KKR과 함께 그룹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재편을 위한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계약엔 SK이노베이션의 ENS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SK에코플랜트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SK디스커버리가 보유한 SK이터닉스의 경영권 지분 30.98% 등이 포함됐으며 전체 거래 규모는 약 1조 8천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보도와 관련해 SK그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가 현재 37기가와트 수준인 재생에너지 설비를 오는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 규모로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DS투자증권은 정부의 정책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매년 약 11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신규 설치될 것이라며 태양광 기업들의 수혜가 가장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K이터닉스의 오늘 종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이터닉스 장 초반부터 상한가 기록하면서 꾸준히 강한 모습 이어갔습니다. 장 막판까지 상한가 잘 유지해내면서 43,350원에 44,350원에 장을 마쳤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장 초반 176,200원까지 오른 모습 보였지만 이후에는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2.64% 오른 147,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코스피 대비 소외됐던 방산주들이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또다시 고조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하던 미 육군 소속 아파치 헬기가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격추된 이후 미군이 이란 방공포대와 레이더 시스템을 겨냥해 보복 공습을 단행했고 이란 혁명수비대 역시 즉각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은 불가피하게 이 공격에 대응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시사했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차 심화됐습니다. 시장에선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국방비 확대와 무기체계 수요 증가 기대감이 방산주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던 유럽의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그램이 사업 주도권과 지분율을 둘러싼 갈등으로 중단됐다는 소식이 더해지며 수출 확대 가능성이 부각된 점도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주요 방산주들의 마감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좋은 모습 보이면서 7.75% 오른 모습 보였습니다. 장 막판까지 상승폭 잘 유지해내가면서 147,600원에 장을 마쳤고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종목으로 부각됐습니다. 9% 가까이 오르면서 79만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개선됐지만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기업들의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양극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25년 기업 경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부 감사 대상 법인 기업 34,456곳의 지난해 매출 영업이익률은 6.2%로 지난해 대비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제조업은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 개선 효과가 중심이 되면서 전자, 영상, 통신장비 업종의 영업이익률이 8.8%에서 15%로 크게 뛰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전체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24년과 2025년 모두 4.9%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이자 보상 비율이 100% 미만인 곳의 비중은 39.9%, 0%를 밑도는 기업도 28.2%를 기록하며 2013년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 100%보다 작으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는 뜻이며 0%보다 적으면 영업 적자를 냈다는 뜻으로 반도체 호황 덕에 전반적인 수익성은 개선됐으나 기업 간 양극화와 하향 평준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개 소식에 국내 방산주가 장 초반 급등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아파치 헬기가 격추됐다는 소식이 방산주 매수세를 자극했다. 10일 오전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는 장중 8% 넘게 오르며 79만 원대까지 치솟았다. 한국항공우주도 5%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도 상승세를 보였다. 충돌의 발단은 미국 아파치 헬기 추락이었다. 미국 육군 소속 아파치 헬기는 전날 밤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하던 중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고 격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보복 공습에 나섰고 이란 혁명수비대도 영내 미국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보복의 재보복이 이어지며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된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충돌이 방산주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 충돌이 확산될 경우 방산주뿐 아니라 유가와 환율, 국내 증시 전반에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키가 크는 아이에게 성장통이 찾아오듯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우리 증시에도 후유증이 좀 오고 있습니다. AI와 이 반도체주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증권사에서는 성장통을 잘 견디며 그 다음 단계를 바라봐도 된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애프터마켓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다시 파란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 약세 흐름이 나왔고요. 중동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은 삼성전자가 5.43% 떨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6.82%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이 미래에셋 증권사의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55만 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33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어두울 때는 실적을 보아라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삼성전자 먼저 살펴보시면요. 메모리 가격 상승이 예상보다 더 크고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26년 1분기와 대비했을 때 디램 계약 가격 상승 또한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격적으로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복수의 테크 기업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HBM의 수요 또한 하반기에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던 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무 불안하게 지켜보시기보다는 실적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SK스퀘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6.07% 밀리고 있고요. 현대차가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그래도 소폭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간만에 빨간불을 켜냈는데 오늘은 다시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5.79% 떨어지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8.53%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MLCC 관련주들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많이 빠졌는데요. 그래도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좋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IM증권 리포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목표 주가 23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삼성전기에 대해서 AI 대장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신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목표 주가를 무려 24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MLCC 가격이 인상된다는 점, 여기에 로봇 산업까지 확산된다는 점을 들어서 삼성전기를 재평가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도 강하게 반등세 보여주면서 1위부터 5위까지 전체적으로 빨간불 켜내는 종목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섹터에서 고루고루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오늘 다시 또 빠지면서 1위부터 5위까지 전체적으로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2차 전지주도 힘을 내지 못하면서 현재 알테오젠이 3.83%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 유럽발 호재 소식이 있었죠. 유럽에서 특허를 거의 완료할 것 같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알테오젠의 기술력이 인정을 받았는데 현재는 물량들이 철회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단에서도 에코프로 BM이 2.09%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역시 1.58% 떨어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밀리고 있습니다. 이 로봇주 단에서 어제보다는 낙폭이 조금 적기는 한데 그래도 3.85% 밀리고 있고요. 그나마 이 코스닥에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오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비주들 중에서는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노공업은 5.45%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와 철강조에 주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이 대체 에너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시장의 시선은 신재생 에너지로 이동을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태양광주들이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아직 태양광주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SK 이터닉스가 상한가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SK그룹주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조금 더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처리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강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오션플랜트도 17.40%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붐이 일어나면서 건설붐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려면요, 거대한 냉각 장비도 필요하고 전력 설비도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이 일반 건물보다 5배, 6배 하중을 잘 견딜 수 있는 철강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프리미엄 철강이 필요하다 보니까 한국산 철강이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고요. 10년 만에 대미 수출이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빅4들도 수주 전략에 있어서 총력전을 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매수세가 정말 좋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3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 보여주면서 현재 22.7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TMC도 현재 상한가 터치하고 있습니다. 국내 해상 케이블 1위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반기에는 이 텍사스의 법인을 가동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현재 매수세 상당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 또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매수세가 잘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다양한 종목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두산테스트가 8.70% 반도체주에서 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PSK홀딩스가 어제 상당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AI 생태계에서 장비주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이틀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5.76%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로봇주 단에서 한국 PIM이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9.24% 상승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GNC 에너지도 9.17%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파마와 손을 잡고 중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소식을 장중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현재 10.28%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강기성 파트너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전에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봤는데 코스닥 상승률 1위 종목 PSK홀딩스였습니다. 이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그래도 또 강했잖아요. 네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공개 방송 통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뭐 반도체 소부장 일단 잡고 보자. 그러면서 사실 오늘도 제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가지고 또 단기 단타를 통해서 또 수익을 익절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사실 실적으로 바로바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상승세가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S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매스 리플로우 아니면 디스컴 장비 이런 부분들이 다 후공정 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 공장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위해서 또 뭐 호남권으로 지어보자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뭐 그런 내용까지 이제 정부에서도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 수혜가 결국에 후공정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 수급 흐름이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대신에 이제 뭐 물론 이제 오늘 증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때문에 좀 빠지면서 마무리는 됐지만 아직까지 끝난 부분은 아니니까 보실 분들은 좀 끝까지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PSK 홀딩스는 사실 제가 이제 네, 또 많이 이 또 애프터마켓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애프터마켓에서 공략으로 네. 공략주로 또 말씀을 드려가지고 현재 이제 고점 돌파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 이 기업은 이제 SK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대기업 계열사로 사실 대기업으로 공급이 들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뭐 메모리 공급 부족, 뭐 메모리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 캐펙스 확대 이런 부분에 낙수 효과가 바로바로 이어지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기성 파트너님 뭐 반도체 소부장의 아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네네네. 사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 이전에도 많이 가져와 주셨는데 PSK 홀딩스 역시나 수익률 내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신고가 경신 이후에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소부장 그 가운데에서도 장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 밖의 종목도 화신전공도 오늘 네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장중에 흔들렸는데도 계속해서 상한가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 로봇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이 워낙 이제 주를 이루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조정이 들어간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빠졌었는데 사실 그러면서 이 자동차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소재 관련된 네. 부분들, 부품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보선 다이나믹스 측에서 뭐 수석 엔지니어랑 해서 뭐 비밀리에 왔다 갔다라고 합니다. 공장을 비밀리에 왔다 갔다라고 하는데 사실 결국에는 그 내용들이 이제 다 나왔고 그로 인해서 지금 화신전공이 상한가를 연일 기록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보시면은 사실 이와 관련해서 뭐 현대차 그룹 계열 벤더 기업들로 사실 수급들이 계속 분산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로봇도 결국에는 이 메카닉스의 집합체 중에 하나잖아요. 결국 자동차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연비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뭐 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연비에 대한 부분들, 엔진의 성능을 높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져갔고 결국 마지막에는 차량 경량화를 가져가는 조금 더 가볍게 해서 똑같은 이미지만 더 많이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화신전공의 이 차량 경량화 관련된 부품들이 이제 공급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어지면서 이제 내용들이 이제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부품 공급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대감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이 종목은 네. 뭐 지금 따라잡는다라기보다는 뭐 후속주로 올라갈 수 있는 또 벤더 계열사가 있거든요. 그런 네. 종목들 위주로 좀 잡아가시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화신전공은 뭐 잡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공급에 대한 부분들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로 이어지거나 뭐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연결됐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 로봇 부품주로 주목받고 있는 모습인데 화신전공 역시나 그런 로봇 모멘텀을 좀 받아가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신규 접근보다는 보유자의 좀 영역이 아닌가라고 네. 짚어주셨습니다.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후속주들 또 있으니까 강기성 파트너님과 함께 그런 부분들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은 후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틀간 뭐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네네. 네. 일단 뭐 후성도 제가 이제 뭐 마켓부터 마켓하면서 뭐 강우성 하면서 정말 많이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네. 이제 이 특수가스 반도체 이제 특수가스 공급에 있어서도 뭐 특출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또 사실 뭐 지금 현재로서는 특수가스 반도체 가스와 관련된 소재와 관련된 부분으로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지만 사실 뭐 북부라 인산 리튬과 관련해서도 계속 이제 내용이 나왔다가 그 가격이 이제 안정적으로 되고 또 전해질 관련된 부분들,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 내용이 나왔을 때 이제 엮어서 올라갔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 전지 둘 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반도체 특수가스와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게 이제 올라가는 이유가 이 중국에서 최근에
이 광물에 대한 수출을 제한을 했잖아요. 네. 결국에 그 원료가 이 육부라 텅스텐 원료가 이제 이 중국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육부라 텅스텐이 마찬가지로 반도체 특수가스에 들어가는 소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캐펙스 확대라든지 뭐 젠수낭도 왔다 가면서 이제는 뭐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캐펙스 2배 증설보다는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SK 하이닉스 회장도 마찬가지로 뭐 꼭 국내가 아니더라도 해외 쪽으로 증설을 더 지어가겠다라는 네. 내용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소부장 종목들도 같이 지금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전까지는 뭐 소부장 6월 달까지 일단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반도체 가동률 회복이라든지 가동률을 풀가동으로 가져가면 풀가동으로 가져가게 되면 결국에 이제 증설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결되게 되면은 사실상 상승폭이 저는 더 커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6월 달이 끝이 아니라 7월 달까지도 혹은 8월 달까지 지금 실적 나올 때까지도 한번 반도체 소부장은 지켜보신다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후성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16,000원, 17,000원 부근대까지 올라갔는데 거래량 터지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부터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고 목표가 2만 원으로 잡고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후성 목표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2만 원까지 도달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또 2분기 실적 시즌까지 반도체 소부장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키워드 통해서 또 내일장의 투자 전략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미국 CPI입니다. 오늘 밤 국내 시간으로 9시 30분에 발표가 되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 이러한 부분들 반영되면서 경계 심리가 참 큰 모습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투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 체크해 보시죠. 내마녀의 날입니다. 내일 또 국내 증시에서 내마녀의 날을 앞두고 있는데 당일 변동성에 역시나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주목해봐야 될지 파트너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미국 CPI입니다. 역시나 오늘 시장에 경계 심리가 가득했는데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포인트 좀 짚어주실까요? 사실 지금 이제 미국 CPI에 대해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고 사실 다음 주 이제 FOMC 회의록 그리고 금리 발표까지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CPI가 좀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저번 주에 네. 고용에 대한 부분들 고용 내용이 지표가 또 나왔잖아요. 나왔죠. 예, 그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치보다 뭐 2배, 3배 이렇게 넘게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뭐 혹지 않은 이제 고용 쇼크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연장선에 있는 게 이제는 미국 CP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미국 CPI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확신은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이제 떨어진다라고 보고는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책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를 미리 좀 생각하고 있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내일 또 어떤 내용이 오늘 저녁 때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른다. 지금 미국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계속 이제 손 뒤집듯이 네. 뭐 2, 3일 내에 이제 휴전을 뭐 종전으로 간다라고 했다가도 다시 또 누군가는 공격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듯이 실시간으로 말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도 사실 장 초반에는 올랐다가 후반에 갈수록 지금 빠지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에 뭐 단기로 잡았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좀 탈출을 하자, 익절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제 익절 전략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으로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4월 CPI가 결국에는 유가가 120달러 네. 한창 고점을 찍었을 때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조금 낮게 나오지 않을까 저번 달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분명 시장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물론 CPI가 이번에 더 높게 나타난다면은 진짜 네. 인플레 쇼크로 인한 하락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알고 계셔야 다음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지 좀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저녁만큼은 네. 좀 이 부분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사실 이 내용과 함께 내마녀의 날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같이 이야기해 주시죠. 같이 네. 바로 연결을 네. 할까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은
내마녀의 날이 사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날이거든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롤오버가 그러니까 기존에 잡고 있었던 물량들을 털어내고 다시 들어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그 돈들이 나오기까지 손실을 보고 나오고 싶어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 그런 마음에서 이 내마녀의 날에 보통 이제 뭐 하락세가 나올 거다, 약세로 이어질 거다, 뭐 변동성이 크게 나올 거다라는 내용들이 많은데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건 맞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이 뭐 CPI, PPI 중요한 내용들이 워낙에 많이 시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아마 이날 변동성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종목의 방향성이 좀 보이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우리가 만약에 평상시에 1이라는 방향성이 나오고 차트 모양이 나온다면은 내마녀의 날에는 그래도 2배, 3배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매 등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변동폭이 크게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차트가 뭐 골든 크로스가 나오거나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쪽으로 방향성이 결정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마녀의 날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특히나 이제 금리 변동성이 이제 같이 따라오는 CPI가 오늘 밤에 나오기 때문에 내일 더 크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아마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한 번에 상한가까지도 찍고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CPI 말씀드리면서 이제 내마녀의 날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내일 아침에 내가 만약에 잘 가는 종목들이 있다. 그 종목은 한번 끝까지 보시면은 장 마감에 사실 이 내마녀의 날 장 마감에 더 빠르게 혹은 더 많이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종가에 또 급등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그런 종목들을 지켜보면서 대응 가져가면은 이런 날에는 좀 수익이 빠르게 나올 수 있고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기적인 뭐 이슈로 활용해서 또 수익을 만들 수 있다면 한번 가져가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내마녀의 날과 CPI를 좀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내일 시장 참 긴장의 끈을 오후장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이 포착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강기성 파트너님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 QR코드 하나 나가고 있을 텐데요. 스마트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키셔서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까이 대시면 강기성 파트너님의 무료 공부방 손쉽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입장하시면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도 주시고요. 또 어떤 종목 주목해야 될지 솔루션 주고 계시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QR코드 외에도 문자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료 문자 100원에 번호 샵 3772번으로 강기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통해서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 통해서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강기성 파트너님 매일 오전에 공개 방송도 진행해주고 계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저녁 8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주고 계시니까 이어서 히든 종목도 저희 살펴볼 예정입니다. 관련한 종목과 가격 전략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 이데일리온 파트너들의 사칭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어서는 내일장에 어떤 종목들 담아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1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기성 파트너님과 계속해서 함께할 텐데요. 오늘 관심 있는 종목, 내일장에 뭐 사야 되는지 종목으로는 네. 주성 엔지니어링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무료 공부방에서 단기로 네네네. 접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목표가까지 또 도달을 했더라고요. 찾아보셨군요. 네. 네네. 근데 지금 자리에서 또 기회가 있는 걸까요?
네, 제가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 벌써 2주째 네. 종목 수익 달성을 지금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사실 잡을 거면은 대장주 잡아라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아직 한 번 더 기회가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거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메모리, 디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럼 결국에 이제 장비들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디램 메모리 선단 공정으로 갈수록 사실 이런 전류 누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막는 이 원자층 증착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나노 뭐 3, 2, 1, 2나노, 1나노까지 이제 넘어갈수록 점점 더 미세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증착 장비가 이 기업이 이제 독보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주 좀 소부장 내용들이 나오면은 네.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수익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 기업이 이제 사실 거의 SK 하이닉스 쪽에 거의 이 독보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급을 독보적이라기보다는 하고 있는데. 네. 단일 고객사로 거의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시면 SK 하이닉스 뭐 젠슨항 이슈로 인해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했던 이슈들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사실 직접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주성 엔지니어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단일 고객사를 또 뚫어내고 뭐 글로벌 메모리사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지금 이 증착 장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출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2분기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겠나. 아마 네. 지금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 매출 포트폴리오가 만약에 찍혀 나오고 내용이 나와준다. 그러면 2분기 때도 한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비록 오늘 또 익절은 했지만 네. 지금 또 눌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장 마감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일 또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나 내일 뭐라고요? 내마녀의 날. 변동성. 그렇죠. 네. 오늘 저녁에 CPI 발표 나오고 잘 나오면은 내일 요 종목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아마 매매하시는데 크게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접근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신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마 8시에 이 부분도 좀 더 짚어주실 것 같습니다. 네네, 맞죠. 네. 오늘 저녁 오시면은 한 번 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략해보면 좋을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내일 또 기회를 한번 같이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파트너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은 현대무벡스입니다. 사실 로봇주들이 조정이 크게 나왔거든요. 근데 현대무벡스는 또 3일 연속 강세 흐름 이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로봇주들 사실 거의 끝까지 왔어요. 네. 이제 실적이 이제 나오냐 안 나오냐의 차이인데, 무벡스는 이 수주가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뭐 이제 시장에서는 수주가 대박이 났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옵니다. 뭐 물론 수주 잘 나오는 기업들은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실적이 로봇으로 찍혀 나오는 기업 중에 현대무벡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상승폭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하방이 조금 경직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사실 네. 시장이 빠지면서 다른 종목들은 좀 박스권을 탈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현대무벡스만큼은 좀 하방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은 로보틱스로 인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수주가 대박이 나면서 실적으로 연결됐던 부분들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도 보시면은 대형 이 공급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왔는데, 뭐 한국 콜마 쪽에 뭐 559억 원 정도, 아니면 평택 CDC 자동화 사업 정도에서는 635억, 뭐 이런 식으로 굵직굵직한 계약들이 나오면서 지금 수주도 4,700억 정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실화, 가시성이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돈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 자동화라든지 뭐 자동화 설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분명히 또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는 현대무벡스가 한 번 더 먼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종목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 요거는 차트 한 번만 보시면은
지금 33,000원대 이 가격대에서 사실 바닥을 거의 지켜나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저는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지켜나간다라면은 고점도 한번 뚫을 수 있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한번 말씀을 4월 달에도 한번 이제 강기성 검색하셔가지고 밴드 들어오시면은 네. 제가 올려드렸던 게 다 나옵니다. 다 나왔는데 그때도 목표가를 좀 잡아드렸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45,000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연결될 수 있다는 점까지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도 로봇주들이 조정이 크게 나왔는데 현대 무벡스의 경우에는 차별화된 포인트가 실적이 나온다라는 점이고요. 이에 따라서 하방 경직성 확보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현대 무벡스의 경우에는 35,9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45,000원까지도 열어볼 수 있다라고 짚어주신 점 목표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저희 히든 종목 살펴보기 전에 아무래도 파트너님께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 워낙에 네네. 많이 짚어주셨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반도체 소부장이 이틀 연속. 네네. 네, 그래서 추가 전략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기판 관련한 종목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뭐 물론 3월 달에 나갔습니다. 3월 네. 18일 날 나갔던 코리아 서킷을 한번 볼 건데 사실 뭐 지금 3월 달부터 들고 오셨던 분들의 수익률이 한 115%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연결이 되고 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종목을 또 어제 드려가지고 이렇게 또 수익률을 오늘 단기적으로도 재진입 타점 말씀을 드려가지고 수익도 만들어 드렸다는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기판 관련된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빅사이클 진입했다. 지금 이제 가격이 오르고 또 수요와 공급은 못 따라가고 그러니까 공급 부족에다가 결국 그로 인해서 메모리가 상승하고 네.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근데 그 내용 가지고 지금 뭐 3월달이 아니라 이제 3년 간다, 5년 간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 SK 하이닉스부터 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지금 이제 수주 물량들이 계속 쌓여 있죠. 27년도, 28년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미국에서도 사실 요 얘기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도 사실 지금 내용 나오는 거 보면은 이 반도체 메모리 기업들이 이제는 부족해서 뭔가 할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 때처럼 이 부분을 좀 충족을 할 수 있도록 뭐 제재를 하든지 아니면 기판 공급을 늘려가든지 소재 공급을 늘려갈 수 있도록 생산량을 늘리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달라고 지금 계속 정부에다가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이런 기판 아니면 소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코리아 서킷을 뭐 이번에도 눌림목 나왔을 때 또 잡아서 또 다시 재공략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직도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 내일 뭐 CPI, PPI 그리고 내마녀의 날 그리고 금리 발표로 인해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밑에서 우리가 네. 좀 깔려 있는 부분에서 잡아가자, 눌림목에서 잡아가자라는 입장에서 단기적인 관점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만. HPSP라고 최근에 이제 또 바닥 눌렀을 때 올라왔던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최고치로 하게 되면은 89%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눌릴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이것도 기판 관련해서 유리 기판 관련된 부분으로 내용이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상승폭이 이제 다시 또 그려지는 기판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개 방송이나 제가 이제 밴드 통해서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 꼭 들어오셔가지고 공략주에 대한 부분들 추가 전략 한 번 더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과 HPSP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어느 자리에서 매도해야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또 눌림목 구간에서 지금 진입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신규로 나는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기성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 바로 히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자 일단 첫 번째로 네. 우리 이제 화장을 하게 되면은 화장품들이 많이 소비가 되는
되는데 아마 이제 화장품주들이 이제 또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제 뭐 CPI, PPI 나오는데 사실 그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도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화장품들이 사실 K뷰티라고 해서 굉장히 흥행몰이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현금성 자산을 통해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리브영 미국의 이제 1호점을 27일인가 28일인가 하여튼 5월 달에 네. 5월 말에 이렇게 개점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흥행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도 이미 이제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과연 2분기에도 이 올리브영 미국의 개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까지 지켜보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네. 자, 요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공개 방송 오늘 밤 8시 꼭 참여하셔가지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히든 종목 그리고 가격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저녁에 8시에 진행되는 강기성 파트너님의 무료 공개 방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겠지만 링크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가까이 대시면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오늘 8시에 진행하는 공개 방송 링크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문자 통해서도 파트너님의 무료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죠. 네, 파트너님과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4시에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